자, 공시영어의 알파고 줄리아 TV 줄리아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제가 영상을 쭉 올린 걸 제가 한번 쭉 보니까 기초가 아주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초급자용 독해 영상도 올렸고, 그 다음 또 조금 이제 점수가 공무원 기본 공부를 하신 분들을 위해서 중급자들을 위해서 인문학에서 공시영어의 정답을 찾다라는 영상도 올렸고요. 그리고 문법, 특히 시험이 다가오니까 암기문법 166 이런 영상도 쭉 올렸습니다. 그리고 뭐 해설 강의라든지 법원직 해설 강의 제일 발빠르게 진행을 했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뭐 쭉쭉쭉 한번 확인해 보시면 다른 영상들도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뭐 직접적인 루트든 간접적인 이런 루트를 통해서 저를 알게 된 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또 지금 또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또 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궁금하신 그런 분들에게 제가 또 좋은 겸 또 잔소리 겸 또 몇 가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지금 시험 일정이 어떻나 한번 보니까 뭐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지금 뭐 이 상황이 앞으로 얼마나 또 더 갈지 또 지속될지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현재 이대로만 간다면 공무원 시험 중에서 이미 치러진 것은 2020년 시험에서 법원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변이 없다면 4월 25일입니다. 4월 25일에 국회직 8급, 야 정말 별들의 전쟁이죠. 뭐 영어라고 하면 뭐 영어로는 정말로 그죠? 문어체를 발라버릴 실력자들, 뭐 고전 맞습니까? 뭐 철학을 어느 정도 잡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정말 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공무원 시험 중에서 제일 어려운 국회직 8급이 4월 25일 날이 있습니다. 이번에 한 28명 정도 뽑나요? 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리고 이제 4월 달에 그 시험이 있고, 그 다음 5월 달에는 예측을 해본다면 조심스럽지만 국가직 9급, 일행직 그러니까 9급, 그리고 또 9급이 5월 말쯤엔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달 되면 6월 초에 경찰, 해양경찰, 뭐 이렇게 시험이 쭉쭉쭉쭉 비엔나 소세지로 붙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2달 정도 남아있다. 이제, 국회직 학생들을 제외하고 일단 5월 말에 9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경찰을 준비하시는 분들, 소방을 준비하시는 분들, 깜빡했네. 소방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한 2개월 정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부하고 계시죠, 다들? 다 하고 계실 건데요. 성적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공부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 당장은 성적의 변화가 아닌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시험장에서 발휘가 될 배신 때리지 않는 공부법이라면 지금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두 가지 당부드립니다. 성적의 변화를 가져오는 영어 공부를 할 것. 두 번째, 지금 당장은 성적의 변화가 눈으로 보이진 않더라도 시험장에서 반드시 증명해 줄 그런 공부법이라면 얼마든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나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모두 우리 학생들이 단어 하십니다. 단어를 모른다고요. 그럼 제가 맨날 잔소리하면서 그냥 뭉개버리죠. 단어를 모르는 게 아니고 인문학이 부족해서 철학 실력이 부족해서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 소통이 안 되니 인문학에 대한 어떤 어휘력이 부족으로, 그래서 영어 고전을 읽지 않아서, 그래서 언어에 대한 이해가 딸리는 게 문제니 항상 저는 단어 외우라는 소리 한 적이 없고 단어 그 자체보다는 물론 기본 단어 외워야지 항상 독해를 많이 해라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글을 읽을지 몰라서 우왕좌왕 하시는 분들 교통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사이트로 말씀드리면 초보자들이 보기에 제일 부담 없는 사이트는 뭘까요? 리더스 다이제스트입니다. www.readersdigest.rd.com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가십거리 기사들도 물론 있고 읽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독해 노트를 손으로 해석을 적으면서 좀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중급자 이상은 그냥 어느 정도 소방직 기준으로 한다면 소방직에서도 그래도 80점은 받겠다는 목표로 공부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리더스 다이제스트의 초보자용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글을 추천하겠고, 그 다음 경찰직 학생들, 경찰직 중에서도 그래도 뭐 50점을 목표로 한다는 사람들 말고 그래도 경찰직에서도 70점 정도 이상을 목표로 한다 하시는 분들, 그 다음 일행, 국가직 9급, 뭐 9급 지방직 다 마찬가지 9급 준비하시는 분들, 또 올해까지는 7급 영어시험이 존재합니다. 7급 준비하시는 분들, 그 다음 국회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더 읽는 수준을 높이셔야 됩니다. 제가 제일 강추하는 사이트가 AEON이죠. aeon.co. 거기에는 전 세계 철학과 교수들이 주로 글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트렌드를 반영하여 요즘 일어나는 어떤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접목을 시켜서 글을 쓰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들에게 제일 많이 제가 추천하고 싶습니다. aeon.co. 자, 거기 들어가면 단락 기준으로 하면 단락이 한 7단락, 최소 7단락이나 15단락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뭐 마음이 불안하니 매번 한 단락 정도 읽으신 분들 이번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제대로 전부 읽어보세요. 글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들어오는 게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사이트 2개, 초보자들은 리더스 다이제스트, 그 다음 중급자 이상은 aeon.co 이런 사이트 들어가서 글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을 손으로 적으면서 요약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독해노트를 만들어 보시라 그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예요. 본인이 해석을 했을 때 독해노트를 만들었을 때 이 판단의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판단의 기준. 어디까지가 틀린 오역이며 오역. 그 다음 어디부터가 의역이 잘 돼서 참 잘했다고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오역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의역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오역 기준이 있고 의역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즉 이런 오역을 해버렸다면 무조건 못한 걸로 봐야 돼. 그 다음에 본인이 못한 건지 아니면 보통인지 매우 잘했는지 매우 잘하려면 의역의 세계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오역 기준이 뭔지 의역 기준이 뭔지를 저는 또 이제 다음 영상을 찍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제가 여러분들한테 혼자서도 할 수 있게끔 우리 학생들이 꼭 강의를 많이 듣지 않아도 혼자서 자기가 독해를 하고 나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가능하게끔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오역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의역 기준이 무엇인지를 제가 직접 보여드리면서 우리 학생들이 혼자서도 조금이라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독해노트 만드는 거 당부드렸고요. 그 다음에 평소 때 기피했던 걸 꼭 좀 하십시오. 평소 때 기피했던 게 뭐죠? 한번 제대로 건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양이 많아서 또는 너무 많은 사고력을 요구해서 좀 여러분들이 등한시했던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영어 문장 구조를 또 한번 제대로 분석하시는 겁니다. 영어 문장 구조 분석할 때 몇 개는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온전하게 영어 문장 구조를 완전 다 뜯어버리는 겁니다. 뜯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 하나를 딱 두고 우리 학생들이 거기서 본동사 찾고 그 다음 준동사 찾고 후치 수식 괄호로 다 묶어내고 그 다음에 또 생략된 접속사 다 찾고 이렇게 각종 인용 부호 콤마, 하이픈, 대쉬, 콜론, 세미콜론 이런 인용 부호들의 역할까지 완전 씹어버리세요 여러분들. 자, 그런 이렇게 문장 구조를 그럼 제대로 뜯어버리기 위해서는 어떤 게 좋나요? 어떤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장 구조를 분석하는데 영시를 읽으시면 됩니까? 예를 들어 우리말로도 마찬가지로 우리말 문법, 국어 문법을 보고 싶은데 시를 보는 건 별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논문 보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시영어의 문법의 문장 구조를 좀 완전히 제대로 밟아버리고 싶다, 박살내고 싶다, 뜯어버리고 싶다 그러면 논문을 저는 추천합니다. 논문도 너무 어려운 거 하시면 안 돼요. 괜히 또 과학 논문이나 코로나 바이러스 논문 이런 거 아직 없지만 지금 그지 여기에 대해서 읽으시면 해석이 너무 안 돼요. 그런 거 말고 여러분들께서 논문은 내가 봤을 때 약간 법률에 가는 거 괜찮아요. 그래서 형사소송법 있지. 무슨 형소법 미쳤나 이러지 말고 너무 거창하게 말했네. 법률에서 촉법소년 이야기 이런 거 있지. 촉법소년.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라는 그 덕분에 이 미성년자가 엄청나게 예를 들어서 잘못된 일을 저질렀다. 살인을 저질렀다. 또는 아주 그렇게 했다. 그럴 때 무조건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죠? 실제 저지른 그 죄보다 덜한 처벌을 받는 것이 좋은 것인가? 논문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논문들 제가 또 카페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논문들이 왜 좋냐면, 그 논문은 전부 다 문법 형식을 다 지켜줘야 됩니다. 논문을 쓰는데 문법 자체가 너무 심하게 틀렸다면 말이 안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논문은 그 의역은 별로 안 해도 돼요. 의역은 별로 안 해도 돼. 예를 들어, 노벨 문학상 작품을 읽는다. 까뮤의 페스트나, 그죠? 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 이런 걸 읽는다 그러면 의역을 막 해야 됩니다. 단어를 다 변형시켜서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문법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는 것보다는 순수하게 문법 자체에 빠지는 게 좋아요. 그래서 논문을 적어도 여러분께서 몇 페이지를 보면서 거기 있는 모든 문법, 그 모든 법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첫 번째, 동사를 잘 찾는다. 본동사, 동사 위주로 살피기. 두 번째, 준동사, 투부정사, 동명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원형부정사, 준동사 위주로 살피기. 그 다음에 전치사, 접속사 위주로 살피기, 생략된 접속사 발견하는 것들, 또 인용부호, 콤마, 콜론, 세미콜론, 하이픈, 대쉬 이런 인용부의 역할을 좀 봐주는 것들, 그 다음 후치수식, 명사를 꾸며주는 그런 수식어 봐주는 것들, 그런 걸 한번 제대로 해보세요 여러분들. 제대로 여러분들. 자, 많이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제 이 정도로 얘기를 정리를 하겠는데요. 그럼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읽으라고 추천한 게 한 3개 정도 됩니다. 초보자들은 뭘 읽어라? 리더스 다이제스트. 중급자 이상은 뭘 추천하겠다? aeon.co. 그 다음 문법, 문장 구조를 제대로
제대로 뜯어보기 위해서 논문, 예, 특히 뭐 촉법소년에 관한 그런 논문이라든지 법률에 관한 되겠나요? 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읽어보면 공감이 좀 될 만한 것들, 또 상식적인 측면에서 또 재밌는 유익한 것들,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우리 학생들이 지금 오히려 너무 시험도 그렇다고 뭐 많이 남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당장 일주일, 이주일 뒤에 시험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럴 때 공부를 여러분께서 너무 가볍게 할까봐 제가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있기 전에는 기존에 우리 수험생들은 공부 계획이 다 짜여져 있었을 거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 국업 같은 경우도 3월 29일이라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왔을 거라고. 근데 그게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도대체 지금 이 상황에서 문제풀이를 하는 게 좋은 건지, 또 문제풀이를 안 해도 안 되는 거잖아. 그죠?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기초만 할 수도 없고 뭘 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왕좌왕 하시는 분들, 우왕좌왕 하다가 아무것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저도 집에 있어 봤어요. 학원에도 이제 그 교육청에서 휴원 공고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수업을 일주일 동안 아침 특강 월드를 역시 포함하여 하지 않고 있어 보니까 야 집에 있으니까요 저 정말 별거 다 해봤습니다. 드라마 몰아보는 거 있죠. 드라마 있잖아. 삼류 드라마 막 진짜 그런 거 있죠. 그런 드라마 막 1편 보고 카드로 결제했거든. 1편만 보려고 했는데 재밌더라고. 드라마 또 다음이 기대되잖아. 2편 또 보고 3편 또 보고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제가 어떤 사람이면 보통이잖아요. 큰 이변이 없는 한 저녁에 11시 30분 딱 되면 잡니다. 제가 11시 30분에 12시 안 돼서 자요. 그리고 4시 반 되면 그냥 칼같이 눈 뜨는 사람입니다. 근데 집에 있다 보니까요 점점 자는 시간 늦어지더라고. 드라마 보고 막 땅콩 먹고 막 맥주 까고 막 그죠. 소맥 까다가 그 점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불면증 오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새벽에 2시에 잤다가 그 다음에 3시에 잤다가 4시에 잤다가 야 이 웬걸 그 다음날 아침 6시 돼도 다 잠이 안 와 멀쩡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왜 그렇게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하는 게 저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람 바보 되더라고요. 사람 바보 되는 건 순간이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드라마 오래 보기가 안 좋은 거더라고. 그 제가 중독될까봐 정말 그냥 카드 그냥 저치워버렸어요 정말. 그래서 뭐 이 집에만 있어서 뭐 사람이 휴식을 취하는 건 좋지만 그냥 계속 뭐 오락만 한다든지 물론 저도 유튜브를 찍고 있는 사람이지만 너무 뭐 도움이 안 되는 그냥 잠시 힐링하는 그런 유튜브가 아니고 너무 소모적이고 영혼을 갉아먹는 사람을 너무 단순하게 만드는 그런 유튜브는 자꾸 보는 것도 좋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또 시간을 보내신 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무조건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야 됩니다. 아침 저녁 바뀌면 안 된다 내가 말씀드렸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침 저녁 바뀌어도 되는 사람 누굴까? 이 대한민국에서 그죠? 예. 아침 저녁 뭐 개념이 없어도 된다. 그런 사람은 제 생각에 예술가들이나 음악가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어때요? 새벽에 창작 활동을 하시고 글을 쓰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아침이 되면 그것들이 다 남아있겠지요. 그런데 공무원 준비하시는 우리 공시생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새벽 늦게까지 공부한다고 아침에 도움 되던가요? 별 기억이 안 납니다. 하루의 리듬이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분위기는 그렇지만 적어도 아침에 우리 학생들께서 8시 내가 아무리 인정을 하더라도 그지 8시에는 책상에 앉아 계셔야 됩니다. 아침 8시부터는 책상에 앉아서 하루에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중간에 낮잠 자는 건 괜찮은데 밤잠 자듯이 자면 안 됩니다. 낮잠도 제가 자보니까요 20분 정도는 괜찮아. 30분까지도. 근데 그 이상이 되면 저녁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낮잠도 좀 불편한 상태에서 맞습니까? 그냥 엎드려서 한 15분, 20분 정도 좀 그런 낮잠을 자고 저녁에 적어도 11시 정도 되면은 반드시 잘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조금 이런 상황이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생활의 지혜, 루틴이 너무 깨지지 않도록 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뭐 별말 안 한 것 같지만 또 이야기를 저는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조금 이제 학원에서도 또 제가 이 몸담고 있는 학원이 또 아모리기잼 학원입니다. 뭐 이미 이제 공지사항에 나갔으니까 우리 학생들도 알 거라 보고요. 이 아모리기잼 학원이 저한테는 너무 고맙고 또 은혜롭고 소중하고 제가 많이 또 사랑을 받고 우리 학생들한테 또 고마움을 받고 또 학원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해서 정말 저는 행복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커스 학원에 인수가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뭐 여기 학원 실강 기준으로 하면 6월 달부터는 적어도 해커스로 이제 완전히 인수가 돼서 또 일부 선생님들이 될 수도 또 모든 선생님이 될 수도 확실하진 않지만 또 강의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잘 모르겠어요. 뭐 제가 뭐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 또 실무진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저를 볼 수도 있고
또 지금 아모르기잼 홈페이지에서 저를 볼 수도 있고, 또 앞으로 뭐 가능하다면 해커스에서도 저를 보게 될 수도 있고,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게 불확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렇게 불확실할 때 저도 마음이 조금 한편 무거우면서도 약간 붕 뜨더라고요. 아이고, 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지금 강의를 개강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냥 나도 조금 기다려 볼까? 근데 그거는 조금 제 이기적인 생각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뭐라도 해서 제가 발빠르게 움직여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게 하는 게 저한테는 지금 더 신경 쓸 부분이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잘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유튜브를 통해서든 아무리 이그잼 홈페이지를 통해서든 해커스 사이트를 통해서든 어쨌든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또 제 강의를 들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뭐 아직 확정된 건 하나도 없지만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오늘 3월 20일 맞나요? 20일 정도 되었는데 3월 20일 정도 되었는데 오늘 기준으로 모든 게 확정된 건 저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는 더 많은 기회의 가능성이 또 열려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다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 우스갯소리로 저한테 학생들이 선생님 계획이 뭐예요? 이러면 기생충의 대사도 있지요.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이런 게 저는 계획이 없다고 말해요. 그게 정말 계획이 없어서 이런 말 하겠습니까? 저는 정말 예민하고 프로입니다. 저는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제가 하는 이 일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예민해요. 저 멀리서도 저 100m, 1000m에서도 그냥 이 공시 수험가의 분위기, 냄새를 맡는다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저는 촉이 빠르고 예민한 사람입니다. 됐나요? 하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남발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또 수준 낮은 강의를 맨날 뭐 수준 낮은 강의 그지 뭐 동명사용법 뭐 이런 거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번 신중하게 움직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시기에는 저 역시 코로나 그 영향도 있고 또 그다음에 또 좀 상황이 바뀌는 것도 있어서 저도 약간 어수선한 마음 그리고 약간 마음이 붕 뜨는 게 잠시 있었어요. 잠시. 그런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해봤어요. 이럴 때 저도 막 붕 떠서 뭐 어떻게 되는 거지? 나 어떻게 되는 건가? 나 어떻게 되는 건가? 뭐 자연스럽게 되겠지요. 자연스럽게 되겠죠. 순리대로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거기에 얽매여서 그냥 뭐 그지 공부 안 하고 학생들한테 그죠 가르치지 않고 있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저는 여러분들을 더 열심히 가르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끼고 항상 저도 다니고 강의할 때는 물론 마스크는 안 끼지요. 조심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라도 더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마지막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위기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 무언가를 장담할 수 없는 요즘 같은 분위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 평정심, stay calm, be classic. stay calm, 침착하되 하지만 고급지게, 세련되게 자기가 이제까지 해오던 대로 하지만 놓쳤던 것을 귀찮아서 하기 싫어서 치부했던 것,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안 했던 것을 그런 것을 지금도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직하게 보장받을 거예요. 조금 지금 아직까지 영어 성적이 안 오르는 것 같다. 내가 한 대 비해서 열받네. 점수가 좀 안 나오네. 제가 오히려 나보다 점수를 좀 더 잘 받았네? 아닐걸? 아닐걸? 시험장 가서 뚜껑 열어보면 제 말 듣고 정직하게 어려운 독해를 하면서 어휘력을 기르고 독해 노트를 만들고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모진 세월 열심히 하신 분들 참으면서 즐겁게 또는 하지만 열심히 하신 분들은 반드시 시험장에서 보상받을 겁니다. 점수로요. 당장 눈에 보이는 그 몇 개로 아깝다. 내가 손해본다. 지금 내가 성적이 생각보다 안 나온다. 착각일 겁니다. 착각일 겁니다. 인생 그렇게 오락가락 하지 않고 그렇게 있잖아요. 얼떨결에 잘 되고 이런 일 없습니다. 공무원 시험이. 공부 별로 안 했는데 얼떨결에 영어 점수 90점 이런 일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활짝 울고 미스터 트롯 보십시오. 그죠? 나 요새 미스터 트롯 보는 낙에 그냥 그때 실시간 문자 투표하는데 한 명만 보내야 되는데 저는 저는 잃어버린 정 부르는 그분도 너무 희재 씨 그분도 노래 잘해서 그분도 막 잘했다고 하고 그다음 또 정민호 씨인가 그분 또 잘생기고 노래 잘하더라고 또 잘생겼다고 또 문자 투표하고 내려면 안 되는데 노래도 잘하고 잘생기고 그래 임영웅 씨 1등 했지. 너무 멋져. 노래 너무 잘해. 노래 듣고 있으니까 안에 치유가 되는 느낌이야. 그래서 지금 미스터 트롯 그다음에 또 대단한 분들도 이찬원 씨하고 뭐 되게 많아요. 지금 기억이 다 안 나는데 그분들 다 어땠습니까? 그분들이 하루아침에 저렇게 진선미 1, 2, 3, 4, 5등, 6등, 7등, 8등 한 게 아니지요. 정말 무명 가수 시절에
맞습니까? 앞에서 보는 사람도 2명밖에 없고, 거기서도 노래 부르고 즐겁게 하고, 그런 커리어들이 쌓여서 지금이 된 거잖아요. 지금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하나요? 그냥 낙관주의가 아니고, 그냥 잘 될 거야가 아니고, 현실을 직시하면서 합리적인 낙관주의 맞습니까? 그것이 필요한 요즘이다. 예, 그게 전문용어로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스톡데일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자신이 포로 수용소에 있을 때 그냥 낙관주의를 가진 게 아니고 비관적인 생각과 함께 하지만 현실적인 낙관주의를 가졌기 때문에 결국은 탈출하고 살아나올 수 있었다. 그 모진 7년이라는 기간을 수용소 기간을 견딜 수 있었다. 지금 이렇게 위기에 불확실성의 시대에 출제원들이 아마 스키마로 또 주목할 겁니다. 배경 지식으로요. 또 제가 구독해도 조만간 할 겁니다. 네, 이 불확실한 시대에 낙관주의 좋지만 그냥 그저 그런 공부법을 쓰면서 맞습니까? 힘든 건 항상 깊이 왔으면서 좋은 점수 나올 거야. 그것은 그냥 낙관주의일 뿐이지요. 합리적인 낙관주의로 우리 학생들 모두 건강하시고 무탈하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저는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상을 계속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자 그럼 이 영상 유튜브 끄고 얼른 뭐 하셔야 되겠습니까? 리더스 다이제스트 들어가시든지 또는 AON 들어가셔서 글을 출력해서 열심히 해석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